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개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멘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개업 같은 경우는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 업종이에요. 중간중간에 정말 멘탈이 나간 일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데, 특히 이제 유리 멘탈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생각 때문에 창업을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이런 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중간에 멘탈 나가서 일 그만두시는 분들 정말 많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은 그럼 멘탈이 강한 사람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소위 유리 멘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면 좀 단단해졌다, 강해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멘탈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를 안 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분쟁이라든지 화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쉽게 회복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멘탈이 좀 단단하다,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지금 되게 힘든 일을 겪으셨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는데 벽에 부딪혀가지고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위로를 받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중개업을 시작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창업을 하려고 지역이랑 자리 같은 걸 되게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계약을 많이 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중개도 많이 했고, 일단 지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 부동산들이랑 얘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인맥이 있기 때문에 도움도 좀 받을 수 있고, 지리 너무 잘하니까 바로바로 업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했는데, 제가 여기서 뭔가 사무실을 구하면서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계기가 있었어요. 일단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리가 나서 계약을 하러 갔는데 계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건물주가. 뭐 그럴 수 있죠.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리가 좀 나쁜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광고를 위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리가 나빠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계약을 계속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확인해 봤더니 저랑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동산들이 제가 여기 구할 거다라는 걸 듣거나 하면은 바로 건물주한테 연락을 해서 방해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못하게. 근데 이것까지도 되게 힘들었는데 더 힘들었던 거는 건물주분들의 그 입장이었어요. 되게 웃긴 게, 그냥 계약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100만원짜리 월세 사무실인데 나는 120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궁박한 사정을 알고 그 사람들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뭐 담배권을 줄 테니까 2천만 원을 주라 그러는데, 부동산에서 담배를 파는 곳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권리금이 없는 자리인데 자기한테 권리금을 몇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리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어서 권리금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사무실을 계약을 못 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사람들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고 무너졌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나를 방해할 것 같으면 나중에도 얼마나 나를 괴롭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부동산이 하기 싫은 거예요. 뭐 이때까지 열심히 자리를 구한 것도 그렇고 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했던 시간들도 그렇고 너무 아깝지만 너무 무섭고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되게 멘탈이 많이 부서졌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무서웠고 자존감도 깨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무서웠다, 아니면 내가 도망가고 싶다는 그거를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정말 조용히 동네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혼자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는 곳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무실 비어있는 곳이라든지 해서 확인을 하고, 구청에 먼저 가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여기가 사무실이 되는 곳인지 확인까지 다 한 다음에 건물주한테 연락을 해서 얘기를 했죠. 이러이러한 부동산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작은 부동산이었어요. 한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어서 원래도 알고는 있었지만 여기서는 창업을 하기 좀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에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거기밖에 할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여기 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부동산에서 괴롭힐 거고 건물주분들은 나한테 절대로 매물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던 거죠. 저는 광고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이때 광고 되게 많이 공부했어요.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광고를 먼저 볼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예상과 적중해서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연락을 줬고 손님이 많이 오니까 건물주분들은 자연스럽게 저한테 매물을 많이 내놔주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어려움 없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뭐 계속 괴롭히려고 하는 시도도 했고, 뭐 몇몇 건물주랑은 연락을 안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매물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상관도 없었고, 이 3평짜리 작은 사무실에 딱 책상 2개 놓고 테이블 작은 거 하나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광고를 공부하고 끝나고 또 광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회의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처음에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전에 겪었던 일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아무리 늦게 손님이 와도 행복하고, 뭐 어떤 일이 손님이랑 싸움이 있던지 그런 게 있어도 하나도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몇 달 동안 진짜 한 번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저한테 그렇게 좀 괴롭혔던 부동산 중에서 일부는 다시 매물 때문에, 제가 매물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연락을 주고 막 뭐 그냥 은근슬쩍 넘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같이 공동중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기분 나빠서 안 했던 거고, 일단 이런 일들이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처럼 창업 초기에 겪을 수도 있고 일을 하는 중간부터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업을 한다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무섭고 겁났거든요. 되게 겁나고 무서웠는데 살이 좀 떨리기도 했어요. 막 말할 때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떨리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을 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었어요.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만뒀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단단한 척 하면서 계속 묵묵히 창업을 했고 일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이런 모습들밖에 안 보여요. 쟤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쟤는 되게 단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을 거예요. 저 진짜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일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사람들한테 따지러 갔다거나 아니면 서운하다든지 뭐 좀 분쟁을 일으켰다면은, 오히려 아니면은 뭐 아까 그 건물주 분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러면은 저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에 타협하지 않았고 꾸준히 계속 제 갈 길을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 주인이나 건물주나 아니면은 부동산들이 저한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 중에 가장 좋은 거는 한번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봐라, 이거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진행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창업을 해봤다 안 해봤다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제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유튜브도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시작을 제대로 해봤기 때문에 다음 일을 시작하는 데가 거부감도 없고요. 그리고 되게 멘탈이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다 보니까 끝까지 해보지 않았다면 오히려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한번 해보라고 꼭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조언은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익혀라, 이건데, 사실 전문성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이게 전문성 키우는 거랑 멘탈이랑 무슨 관계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루에 한 부동산 관련 책은 항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상은 읽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정도는 읽는 게 저보다 오히려 경력이 덜 되신 분들한테도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책을 보다 보면은. 그리고 오래되신 분들한테 당연히 배울 게 많겠죠. 제가 알고 있었더라도 까먹었던 부분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몰랐던 건 다시 배우고 이러면서 제 대한 전문성이 되게 커지더라고요. 이 임대차 보호법이랑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꾸준히 익히고 있거든요. 지금도 익히고 있는데 익히면 익힐수록 저에 대한 전문성이 좀 커지고 능력도 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객들이랑 얘기를 할 때 자신감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신감 자체 때문에 사실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멘탈이 붕괴되는 일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상담을 하거나 하면은 뭐 분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많이 알고 전문성을 가졌다 그러면은 매수인, 매도인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저한테 와서 많은 문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맞는 솔루션을 좀 줄 수도 있고 해서 멘탈 붕괴되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저는 이 전문성을 좀 기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작은 성공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조금 작은 성공을 매일 하거든요. 어떤 종류냐면은 푸시업을 하루에 100회 한다, 스쿼트를 하루에 100회 한다, 잇몸 일으키를 100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회가 좀 어렵다면은 한 5회에서 10회 정도로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한 몇 년간 꾸준히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약서를 못 쓰는 날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이 운동을 해서 뭐 근력을 생기고 뭐 자신감, 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 작은 성공을 꾸준히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감을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하는 일에서 성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신감도 올라가고 멘탈이 부서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이 멘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다른 업종보다 오히려 중개업은 정말 멘탈 관리가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 이 일을 좀 중점을 두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길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